자, 우리 LG화학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브리핑 드릴 내용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를 혹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신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구조와 원리, 이론을 다 이해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LG화학이 얼마만큼 상승을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풀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로 이번 영상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풀 시청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잘 될 거고, 그래야 LG화학이 현실적인 목표가가 얼만지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냥 여기까지 간대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이왕 영상 키신 거 어떤 구조와 논리, 원리로 그러한 목표가가 산출되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한번 풀이를 싹 다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중간에 말씀드리면 또 흐름이 깨질 수가 있으니까 LG화학 주주님들은 제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LG화학을 더 사야겠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드실 거거든요. 그럼 이제 또 중요한 건 뭐야? 어디에서 언제 얼마나 사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구독만 눌러주신다면 제가 이런 식으로 문자로 다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만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이렇게 문자를 제가 직접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걸 다 받아보실 수가 있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고정 댓글 꼭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리딩방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료방 아니에요. 그저 구독만 눌러주신다면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코멘트 드리는 거, 뭐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니까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LG화학으로 정말 좋은 수익을 만들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 매매 전략이라든지 LG화학의 대응 전략, 코멘트 이런 것들 필요하신 분들은요, 꼭 고정 댓글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SK 하이닉스 플러스 삼성전자 이 두 종목이 합산 시총이 1830조 원 정도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제 기준으로 1100조 원이었어요. 그래서 60% 정도의 상승여력이 남아있는 상태다. 그럼 이렇게 되면 1100조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코스피가 4200포인트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5000이 됐든 5500이 됐든 이런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 시장의 눈높이와 시장 평균 밸류에이션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밑바닥에서 상대적으로 못 올라오고 있는 LG화학 같은 종목이 밸류가 더 저렴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이 오른 종목이 더 가기든 가겠지만 많이 오른 종목이 고점에서부터 한번 살짝 미끄덩하거나 거기서부터 익절에 대한 시그널이 발생하게 되면 그 수급이 어디로 가느냐? 밑바닥에서 빌빌 기고 있는 빈집털이 종목으로 수급이 몰려온다라는 겁니다. 그 1순위가 LG화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논리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LG화학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반도체 섹터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거기다가 또 시장 관련된 거 지금은 유동성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유동성이 언제 어떻게 얼마까지 풀릴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 흐름과 구조는 어떻냐? 거기서 바이오, 그 다음에 2차 전지 얘네들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녹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쵸?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고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2%대 코스닥은 플러스 1.3%예요. 근데 코스닥 150 지수 같은 경우에는 2.4%죠. 그럼 여기다 곱하기 2배 하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233740 코스닥 레버리지의 수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레버리지가 못해도 5에서 6% 오늘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비중을 많이 실어온 코스닥 레버리지가.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나스닥 선물부터 시작해서 니케이 상해까지 아시아 주요국 전부 다 빨개요. 근데 지금은 딱 코스닥만 오릅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바이오만 오릅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들 수급도 보십시오. 코스닥에만 빨간불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만 이렇게 파란불이 다 들어와 있고요. 외국인들이 2조 5천억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개인들은 3조나 사들이고 있는데 그 3조를 지금 어디서 사들이고 있느냐? 바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사들이고 있는데 삼성전자 지금 보시면 오늘 마이너스 5%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마이너스 6.8%의 큰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을 지금 개인들이 받아내주고 있는데 그 하루를 못 참고 음봉 하나 띄었다고 다 때려 사가지고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참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참고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요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 영상에 이어서 코멘트를 드릴 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시는 것처럼 오늘 SK 하이닉스가 100만원 간다라는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PBR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뭘로 평가한다?
PER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산정 방식들과 기준들이 있습니다. EV, EBITDA를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경우들도 있고요. PBR, PER, ROE, DCF 방식 등등 뭐 엄청 많아요.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근데 어느 정도의 규칙과 룰은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PBR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치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 자산이 어느 정도냐, 그 순 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싸냐.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치와 안전성을 베이스로 기업의 밸류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PER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중심이에요. 수익성.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해서 얼마나 주가가 비싸냐. 그래서 보통은 PER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들 그리고 기술주들 이런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PBR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라든지 뭐 금융업이라든지 이쪽으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AI라는 산업 자체를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라는 거죠. 성장주로 본다? 맞아요. 기술주로 본다? 맞기는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는 계속 설비 투자하고 기술 개발하는데 그럼 제조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제조업 메인 아니겠느냐? 하드웨어 기업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알아두세요. 상식으로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자본 집약적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공장을 계속 늘려야 되고요. 장비들도 꾸준하게 발주를 해야 되는 거고 구입을 해야 되는 거고 설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생산성을 뽑아내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순자산 기준으로 했을 때 이익에 대한 변동성이 너무 커요.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반도체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 산업이잖아요. 경기 흐름에 따라서 이익이 폭등을 했다가 또 적자로 전환이 되기도 했다가 이래요. 그러면 적자로 전환되면 PER이 빵이란 말이야. 근데 이익을 많이 낼 때는 또 이익 대비니까 PER을 무한대로다가 기준을 잡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PER 10배다. 어쩔 때는 PER 11배다. 12배다. 이게 예를 들어 100조의 영업이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조에다가 10배 곱하면 얼마예요? 1000조입니다. 근데 이제 100조에다 11배를 곱하면 얼마예요? 1100조죠? 그러면 이 PER 1이 100조씩 붙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100조를 갖다 붙이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사실. 근데 PER이 1이 증가할 때마다 10조씩 갖다 붙는 거잖아요. 근데 10조라는 이익이 여러분들 무슨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수가 큰 숫자를 가지고서 PER로 평가를 한다? 이거는 사실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논리가 말이 안 되는데 왜 이걸로다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논쟁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쉽게 말씀을 드리면 PBR로 본다라는 거는 정말 그 기업의 가치를 보수적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거고 PER로 본다라는 거는 그 기업의 가치를 공격적으로 본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PBR로 기존에 평가를 하던 거는 논리를 찾아서 뜯어가지고 이 기업이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해보자 였다면 PER로다가 계산을 하는 거는 앞으로 논리를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왜? PER 자체가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10배를 줄 거냐, 11배를 줄 거냐, 12배를 줄 거냐, 애널리스트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이 1 하나가 10조 원 이상 변동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못해도 이제 6조에서 7조 정도 이렇게 나타날 텐데 너무 큰 숫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PER로 한다라는 거는 대놓고 지금 이제 버블의 장으로 들어간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이 논리가 틀린 거는 아니에요. 지금 이익 성장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PER로 보는 것도 맞지만 PER로 잘못 계산하면 너무 지나치게 고평가로 계산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리스크기는 해요. 물론 엔비디아나 테슬라,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PER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지만 반도체는요 PBR로 평가를 주로 합니다. 자산 가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논리가 조금 이제 달라질 텐데 그동안의 논리를 찾아왔다면 지금부터는 논리를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구조거든요. 그럼 이제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 결국에 LG화학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어떤 논리로 봐야 됩니까 여러분들? 2차전지 사업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PER로 보는 게 맞겠죠. 근데 화학으로 본다 그러면 뭘로 봐야 돼요? PBR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PBR이나 PER이나 둘 다 혼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어떤 업종이 우선적으로 좋아지느냐에 따라서 그 초점과 타깃이 달라지겠죠. 근데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PBR 밴드거든요. LG화학의 PBR 밴드인데 PBR 기준으로 보더라도 너무 저렴하고요. 좌측에 PER 밴드를 놓고 보시면 PER 기준으로도 너무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은요 그냥 싸요. 너무 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PER이 13배야. 근데 SK하이닉스도 PER이 13배야. 그러면 코스피의 평균 PER이 13배, 15배까지 높아지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LG화학에도 무슨 일이 생기느냐,
LG화학은 이제 업종 특성상 PER이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내년 실적 기준으로 뭐 50배 정도 불리고 있기는 해서 숫자만 놓고 보면 절대적으로는 비싼 거긴 하지만 이제 PER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랑 같이 비교하면 안 돼요. 어쨌든 근데 시장 평균 값을 이제 업종하고 환산해가지고 놓고 보면 보통 우리나라 반도체가 몇 배고 코스피가 평균적으로 몇 배인데 상대적으로 30%, 40% 얘네가 지금 할증되어 있구나. 코스피의 종목들은 할증되어 거래를 하는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LG화학이 PER이 뭐 50배 정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30% 할증이면 얼마예요? 65배죠. 이런 식으로 LG화학에 대한 밸류도 눈높이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우리나라 대장 그리고서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저렇게 좀 존재감이 뚜렷한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저런 전방 기업들과 대장 기업들은요. 그 PER 숫자 1 하나가 되게 큽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해서 시세가 반영되고 눈높이가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LG화학뿐만 아니라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 각각의 업종별로 환산해가지고 얘네들의 전반적인 평균 눈높이 자체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이 정도는 평가를 받아야 돼라고 인정받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외부적으로 돈이 많이 풀려서 시장 자체가 끄집어 올라가고 전방 기업들 급등하면서 밸류를 재평가하고 코스피의 PER, PBR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계산을 하게 되는 상황. 그러면 시장 평균치가 기준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LG화학도 끌어올라간다라는 거.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 제가 뭐 NAV 기준으로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다 드렸지만 LG화학은 뭐 삼성이 됐든지 현대가 됐든지 이렇게 대기업들에 비해서 평균 마이너스 77% 정도 더 저렴한 위치에 있다. 지금도 70% 이상 저렴한데요. 삼성하이닉스가 정말 더 급등을 해가지고 합산 시총이 막 1800조, 2000조 가버리면은 LG화학은요 70%가 아니라 80%, 90%까지도 더 저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투자 메리트가 높다라는 거죠. 최근에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온 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시장을 지금 바라보는 관점이 어쨌든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밸류를 따지고 놓고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요, 잘 보시면 연간 영업이익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026년 3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는데, 과거에 보시면 3조 원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22년이나 21년 정도, 그렇죠? 요때가 비슷하거나 더 높은 때입니다. 그러면 21년, 22년의 주가를 놓고 보시면 이때도 유동성이 풍부했었잖아요. 22년도의 주가가 이제 요 안에서 놀았었고 21년도는 이제 요 정도. 그러면 전체 레벨에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21년도에 5조 원대 대비해서 지금 60% 정도의 수준이니까, 그럼 단순하게만 계산을 했을 때도 LG화학의 주가는 못해도 지금 60만 원 중반, 70만 원 수준까지 와 있어야 적정가 정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적정가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LG화학의 단독적인 밸류를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 평균, 매크로, 유동성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그래서 LG화학은 여전히 지금 저렴한 상태인 거는 맞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삼성이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코스피 뭐 조선도 지금 오늘 많이 빠졌고요.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 이런 돈들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에 빈집으로 갑니다. 빈집으로. 근데 오늘은 빠지는데 왜 안 들어오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얘네가 빠진 거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어요.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다른 걸 아직 안 샀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 걸 누가 사? 개인들이 다 받아 먹었잖아요. 그럼 이제 외국인이 매도한 그 자금들 어디로 가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코스닥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다 넘어가진 않았어요. 그럼 이제 코스피에 남아있는 돈들 어디로 들어가느냐? 빈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게 바로 LG화학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후보군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도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LG화학도 단가 관리 잘 해두시면은 꽤 괜찮은 수익 낼 수 있는 막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막차. 유동성 파티의 막차는요, LG화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삼성 SDI 중심으로 해가지고 ESS 쪽으로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강세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LG화학으로도 충분히 좋은 성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게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 LG화학 잘 세팅하실 수 있게끔 도움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만 눌러주신다면, 여러분들 구독만 눌러주신다면은 돈 들어가는 거 없으니까 LG화학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드릴 때 같이 발송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어줍지 않게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돈 못 법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차라리 제대로 된 놈, 그리고 밸류상 가장 싼 놈을 딱 제대로 비중 실어가지고 묻어두시면은 오히려 그동안의 상승장을 여러분들이 수익을 제대로 못 내셨다라고 했을 때 이걸 다 보상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 중심은 LG화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 코멘트를 대기하시는 중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수익 낼 수 있는 단타 종목들도 같이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 번씩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루하지 않으니까 11월 4일 오늘이죠. 오늘 8시 4분 기준으로 했을 때
HLB를 단타로 매매했습니다. 53,000원대에 편하게 매수하고 상승은 6만원까지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HLB 오늘 대략적으로 10% 정도 수익 실현을 잘 했고요. 여기도 보시면 매수 금액 그 다음에 매도 후에 얼마 됐는지 다 찍혀 있죠. 실제로 제가 10월 29일부터 300만원 가지고 단타를 해서 600만원을 도달하면 원금을 빼겠다라고 했죠. 오늘 620이 됐습니다. 벌써. 그죠? 몇 종목 매매 안 했는데 620만원이 됐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원금을 빼놓고 계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제 계좌까지 까서 검증을 다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HLB 54만원 정도의 수익 실현을 했고 익절 금액만 315만원이 찍혀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원금 포함 61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금을 빼고 이제 수익금으로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매매 일지를 앞으로 공유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투명하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별거 아닌 이 문자 한번 받아보시면 분명하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LG화학도 준비 잘 하실 수 있게끔 도움 드리도록 할 거니까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꼭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뭐 리딩방 이런 거 아니고요. 저도 정규반, 유료방 있습니다. 있는데 텔레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 문자잖아요. 문자는 여러분들께 진짜 말 그대로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요거 꼭 한번 받아보시고 리딩방 아닙니다. 무료방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저 사고팔고 하는 거 보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유 되시는 분들 한 번씩 관심 가져보시고요.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한 번씩 꼭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LG화학 왜 저렴한지에 대해 설명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복귀하시고 잘 붙들어 매시고 여러분들 좋은 수익 만들 수 있게 끝까지 김 대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